이 정도 가격대면 저는 이제 좀 사야 된다. 외국인 지분율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 수급이 환상적입니다. 개인들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그리고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외국인이 앞으로 사들일 만한 주식, 그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아주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한 달 동안에 지수가 완전 추락했거든요. 거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네. 당시에 아마 지수가 2,600선 그 정도였는데 뭐 장중에 2,200까지도 예. 밀리기도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정말 거의 잘 뭐 버텼죠. 그냥 네. 거의 뭐 그냥 돌부처 수준으로 맞아요. 네. 네. 뭐 채권이 아닐런지 아무튼 그 수준으로 네. 상당히 좀 견조하게 잘 유지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약간 이 견고한 흐름 네. 앞으로도 또 유지가 될런지 네. 그리고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외국인이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사들일 만한 주식 무엇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수가 빠질 때도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10%대 초반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지분율이 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정말 네. 외국인이 더 샀네요. 맞아요. 말씀하시고 나서. 예. 왜냐하면 이게 네. 대표적인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서 시총이 커져갈 때 외국인들이 이거를 안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직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분을 늘리면서 지금 현재로는 10.7%까지 왔어요. 네, 아마 이 흐름은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에 의한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계속 늘려갈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기업도 좋습니다. 이거 지금 뭐 1공장, 2공장, 3공장 전부 다 합치면은 뭐 풀가동해서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돈이 워낙에 유보율이 많이 쌓여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무상증자가 테마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사에서 이제 유보율이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이 그거를 자본금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후가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대부분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쌓여있는 유보율을 자본금으로 넘기게 되면은 조금 더 이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시장에도 알리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재무구조 무상증자할 정도로 튼튼해. 자본금으로 옮겨놔도 돼. 라고 과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 친화 정책으로 좀 가게 되면서 요즘에 3대1, 5대1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 파격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어젠가 오늘인가도 그 PNK 피부 임상센터인가요? 거기가 또 3대1 무상증자 네. 공시를 하면서 네. 네,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무상증자가 어려운 시장에서 하나의 테마가 돼버렸어요. 네네. 이거 지금 여기 말 나온 김에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아까 재무제표 열으셔야 돼요. 네. 딱 들어오셔가지고 연간으로 놓으시고 보면은 부채 비율이 6.4%예요. 근데 유보율은 1616%. 네, 그럼 자본금이 38억이니까 네. 여기다가 그냥 16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이렇게 적고 우리 재무구조 우량하니까 너네 가지고 있는 주주들 3주씩 더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좀 찌라시 같은 것들이라고 하죠. 도는 거 보면은 바이오 중에서 이거 막 아무거나 주식수 적고 그런 것들을 막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유보율이 반드시 있는지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지 유보율이 없는데 정말 부채 비율 높고 유보율 작은데 이거 무상증자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 충분히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네. 이제 다시 좀 돌아와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죠. 지금 1공장, 2공장, 3공장에다가 신공장까지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은 60%인데 마찬가지로 유보율은 거의 3000%에 달하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가 이제 자본금이 1654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29를 곱하셔야죠. 네. 엄청난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4조 5천억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장들을 앞으로도 많이 세울 거고요. 아직까지는 세계 1위는 아닙니다. 근데 생산 리터 시설 계속 짓고 하면서 경쟁자들 다 따돌리고 초격차가 이 바이오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어떤 시너지 효과들을 내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던가 이런 쪽들의 신약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M&A까지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보시면서 좀 안정적인
내가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하고 싶은데 신약만 하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좀.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바이오 시밀러로 실적을 잘 깔고 있고 향후에 M&A라던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신약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찾으신다고 하면은 딱 대안은 하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나왔을 때 네네. 이렇게 또 갈 수 있을 만한 거 좀 여쭤보셨는데 혹시 셀트리온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안 하셨어요? 안 했었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다른 방송들이나 이런 것들 오, 나가서는 네.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네. 정도 가격대면은 저는 이제 좀 사야 된다. 14만 원대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원대에서부터 외국인들 지분율도 이런 식으로 정점이 아니고 이게 최하점이죠. 네네. 여기 찍고 나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럼 정말로 수급이 지금 보시면은 환상적입니다. 네, 이거는 진짜 판타스틱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와. 네, 개인들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그중에서도 투신, 연기금, 보험 이런 쪽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죠. 우리나라 주식 맞나요, 이게? 네. 그래서 지수, 지난달 뭐 경험들 다들 하셨겠지만 월간으로 코스피가 13% 빠졌고요. 코스닥이 20% 빠졌어요. 근데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네. 지난달에 오히려 고가가 14.6%까지 올라갔고요. 종가는 11% 올라서 끝났어요. 그럼 코스피 대비해서도 26%의 업사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수급의 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100%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사는 것은 조금 약간 배경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항상 공매도의 표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좀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만약 계속적으로 이런 수급들이 들어와주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거 공매도 쳤던 사람들 쇼커버로 회복하면서 주가가 거기에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2분기가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안 나왔어요. 25%밖에 안 나왔어요. 25%면 다른 데서는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내왔던 거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25.8%가 찍혔거든요. 근데 46%, 38%, 40% 이렇게 냈던 업체예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거는 본업에서 약간 이제 미스가 났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진단키트 쪽이 이쪽에서는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가 않아요. 다른데 SD 바이오 센서나 뭐 시젠 같은 데는 나가는 거 보면 정말 영업이익률 막 40%, 5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쪽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 수익들이 이제 감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본업이 좋아지고 램시마라던가 허주마 그리고 트룩시마 이런 쪽들이 좋아지면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 램시마의 제형 자체가 바뀌어요. 그게 이제 임상을 통과하면서 결국엔 시판이 될 건데요. 이게 기존의 램시마는 가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간호사가 놔줬어야 돼요. 근데 이 램시마 SC라는 제형이 편의성을 높이고 효과도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쪽은 내가 집에서 당뇨병 있을 때 왜 인슐린 직접 주사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집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굉장히 높였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환자들에게 강점으로 작용하면서 의사들도 그걸 처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본업 좋아지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하반기 지금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는 연간으로 7,185억, 작년보다는 감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신제품들 제형의 변화라던가 유럽 쪽이라던가 미국에서 어떤 점유율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정말로 이런 바이오시밀러가 5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절대 무시할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공매도의 표적이 되었고 여러 가지 어떤 합병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도 약간 미스가 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랬는데 2023년부터는 정말로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4년도에는 꿈의 영업이익 1조 이상이 기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총이 한 26조 4천억 정도 돼요. 그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오시밀러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한 26배 정도면 괜찮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 더 올라갈 여지들이 만약에 이제 금리라던가 이런 부분들 다시 긴축해서 풀어주고 이런 금리 인하하는 유동성 장세가 왔을 때에는 이런 종목들을 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또 이제 이런 셀트리온 쪽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있었네요. 네. 이게 치료제 네. 하고 백신 같은 것들 요즘에 많이 좀 개발한다라고 띄워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쪽들이 임상을 꾸준히 이제 1상, 2상, 3상 해가지고 실시한 다음에 결국에는 허가를 획득해야지만 시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쪽에서 그걸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후발주자들도 전부 다 포기 선언을 했고요. 제가 볼 땐 이건 잘한 거예요. 네, 이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미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3차 접종까지 맞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치료제나 백신들, 후발주자들이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걸 아마 셀트리온도 이제 좀 깨닫고 아마 포기 선언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비용의 통제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이렇게 실적을 보여주면서 네.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이 가장 좀 실적의 저점인 네.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맞아요. 사실 셀트리온 주가가 네. 물론 다른 기업들도 많이 내리긴 했지만 네. 특히나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내리기 시작해서 네. 먼저 엄청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셀트리온을 믿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맞아요. 대부분 다 이제 손절을 하시던지 피부분을 네네.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급이 비다 보니까 네. 이제 실적 바닥은 찍었고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약간 그런 맞아요. 개미들의 그런 예. 피는 먹으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레버리지 쓰신 분 아니라고 하면은 레버리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일봉 주봉상에서는 지지선이 없으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월봉상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닥을 잡고 120 월선까지 왔을 때 이 네. 가격까지 떨어지면 내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현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담보 비율이 반대 매매 이상으로 맞춰지는지 그걸 보고서 판단을 좀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다가오니까 판다.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부분들과 수급이 거의 100% 좌지우지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는 것 외에도 나만의 어떤 매수, 매도 포인트, 손절 포인트 이런 것들 기술적인 부분들도 지금 공부를 좀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테마성인 것 같긴 한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게 휴전 기대감이 예전보다는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좀 나오고 있죠. 물론 갑자기 또 전쟁 또 길어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맞아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네. 지금 증시에서 이 관련주들이 약간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긴 들썩거렸어요.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약간 좀 볼만한 그런 기업은 있을까요? 사실 볼만한 기업들이 있긴 한데 네.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엮어야 되나? 라고 좀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 보면 시가총액이 작고 약간 그런 쪽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들, 물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한국에다가 재건할 때 좀 도와줘 라고 협력 요청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인한 피해, 인프라 이런 쪽들이 한 80조에서 100조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이 됐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일부만 수주를 하더라도 큰 폭의 수주를 받는 건 맞아요. 근데 과연 큰 폭의 주가 변동성을 보였던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가서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느냐? 이거 딱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의 컨소시엄,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정말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갔을 때 그런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빠질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무제표 아니면 사업보고서 열어보셔가지고 이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업력을 쌓아왔고 어떤 고객사들, 이제 큰 고객사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건설주라던가 이런 엔지니어링 쪽이 되겠죠. 우리 그런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들과 뭐 거래가 있었는지 수주를 했었는지 공시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물론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트레이딩으로 따라가실 수는 있어요. 네, 따라가실 수는 있는데 그게 정말로 우크라이나의 어떤 재건과 실질적으로 연결이 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퀘스천 마크가 땡땡땡땡땡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네.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난 이런 게 좋아라고 하시면은 접근하시면 되는데 이게 뭔가 장기적으로 펀더멘탈 관점에서 투자할 만한 그런 쪽은 좀 아닐 수 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종목 옥석 가리기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네. 그 건설 대형주보다는 이제 만약 컨소시엄이 구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건설 장비, 예,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현대 건설 기계나 현대 에버다임, 뭐 현대 엔지니어링, 진성 DC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있을 것 같다가 핵심입니다. 네, 맞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이거 100%는 아닙니다. 네, 항상 가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이제 숙제로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천만 원이 있다면
과연 어떤 주식으로 네.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거는 빠질 때 이제 120월선 지지를 확인할 때까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강도 있는 매수 1번, 2번, 연속성, 이 두 가지가 갖춰져서 정말로 의미 있게 우리나라의 시장이 반등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을 사실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좀 전액 현금을 사실 유지하시면서 네.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종목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이제 보시면은 지금 또 장이 끝나가는 와중에 원자력 테마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다 제약 바이오 쪽의 종목들 네. 전부 다 움직이고 있고요. 괜찮네요, 진짜. 진단 키트 오. 이런 쪽들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런 지수에서도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인포 섹터 같은 화면들 이거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네. 예,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전체 섹터를 놓고 조회 눌러 보시면 올라가는 거 상위로 보이거든요. 네. 원숭이 두창도 지금 뭐 상한가가 좀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코로나 진단 키트, 뭐 그 밑에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 엄청 장대 양봉 그리고 있죠. 네. 거기다 이제 뭐 도시가스 관련주, 뭐 손해보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트레이딩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세를 주는 쪽에서 매매를 해야지, 저 밑에 하위에 있는 막 이런 거 신규 상장주 떨어지고 있는 거, 반도체 대표주 DBIT 이거 공시 나오면서, 분사 공시 나오면서 16% 떨어지고 있죠. 네네. 이런 것들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약간 저는 현금을 유지하시면서 이런 트레이딩 정도 하실 분들은 하실 때, 지금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로 땡큐한 시장이 여러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온 거예요. 이거 기다렸다가 그냥 이렇게 사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거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정말로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은 내가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매수를 발판에다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일단은 강도 있는 매수가 첫 번째로 들어오면서 어떤 전기전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업종에 고르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끌어올려지는 모습들 나와야 되고요. 그게 이제 연속성 있게 단기적으로 뭐 하루 사고 하루 팔고 3일 사고 뭐 한 번에 대량으로 매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7일에서 그래도 10일 정도는 강도 있는 매수들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의 해소와 경기 침체 우려가 덜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좀 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조금 분산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2차 전지라던가 자동차, 완성주도 좋을 것 같고요. 부품주, 뭐 SL이나 화신 같은 쪽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들로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한 반 정도는 들어가시면서, 이거 물타기가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조금씩 물타기해서 외국인들 계속 사는 거 보시면서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싸게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다시 유동성이 풀리면서 돈을 풀고 증시가 올라갈 환경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아주 초입 바닥이 아니고 조금 올라서 한 그냥 무릎에서 발바닥 사이에서 사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사셔가지고 조금 보유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 또 단기간에도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네. 현금도 종목이다. 그럼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지금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CMA RP에 넣으면 그 이자 붙거든요. 그렇죠. 네.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네, 하기보다도 확실히 좀 확인을 하고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 그런 네. 것들이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되는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조금씩 네.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지금 뭐 워낙에 시장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현금 들고 계신 분들 솔직히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포모 현상 때문에 얘는 벌었는데 나만 못 벌었어 이래가지고 막 연끌하시고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또 올라가잖아요. 엄청나게 맞아요. 올라가고 있어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 정말 2중고, 3중고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레버리지는 절대 말씀드렸던 대로 확실하게 어떤 외국인들의 턴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정말로 이제 뭐 예전에 동학개미 막 수장 이런 분들이 지금 또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적으로도 괴로우시고 막 진짜 굉장히 좀 허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제가 이제 치유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제 안심을 좀 시켜드려야 될 부분들은 이 또한 또 흘러갑니다. 항상 경기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사서 괜찮은 종목을 분명히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30, 40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대매매라던가
뭐 빠져나갈 위험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디셔야 되고요. 네, 견디셔야 되고요. 만약에 현금 여력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내 종목이 턴에서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갈 만한 종목인지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만한 종목이다 라고 하시면은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들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걸 추가 매수를 해서 내가 평단을 낮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요인들과 외국인들의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모습들 그런 거 보시면서 같이 좀 사서 일단은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낮춰서 좀 기다리시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네, 조금 참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또 이 또한 지나가리 그 맞습니다.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좀 뭐 끝자락일 수도 있다. 너무나 그럴 많이 가능성도 흔들리기 있어요.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네. 정말 좋은 종목을 잘 들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버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이 무너져도 네.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럼요. 증시에서는 폭락장이 와도 네. 또 이렇게 시세를 주는 종목이 맞아요. 있잖아요. 레버리지 안 쓴 사람에겐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말씀해 주신 그런 좋은 종목들 네. 혹시라도 여유가 되신다면은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네. 또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바로 사시는 게 아니고 네.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이게 제가 말하는 게 100% 진리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서 자체적으로 좀 좋은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종목 말씀하셔도 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세요. 맞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참고 간에, 정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뭐 참고 정도 해주시고 빨리 좀 반등장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사영관 차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